아버님, 이 집은 너무 낡았는데. 차라리 새 아파트로 이사를. 아버지, 이제는 정말 상속 문제를 정리하셔야 해요. 요즘은 다들 미리미리 정리한대요. 그게 편하다고.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계시는 건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버지, 서울에서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떠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오늘은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는 아들과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된 한 아버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란 67세 정우식입니다. 요즘은 몸은 괜찮아도 마음이 참 힘이 듭니다. 특히 아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얼마 전부터 아들이 주말마다 갑자기 찾아오기 시작했지만 그 이유가 단순한 효심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 삶에서 가장 큰 고민과 갈등이었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의 작은 어촌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는 집안의 막내로 형들과 누나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바다와 가까운 삶을 배웠습니다. 동네는 바다 내음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매일같이 물고기를 잡거나 어시장에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아침 일찍 들려오던 배 엔진 소리, 물고기들이 철퍼덕거리던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학교가 끝나면 아버지의 작은 배에 올라타는 게 제 일과였습니다. 그때는 고된 일이었지만 바다와 씨름하며 살아가는 삶이 나름 멋지다고 느꼈습니다. 제 손바닥엔 늘 물집이 가득했고 염분에 거칠어진 피부가 자랑처럼 느껴졌죠. 다른 친구들이 도시로 떠나는 걸 보며 부러워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바다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30즈음 아내를 만났습니다. 어시장에서 일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환한 웃음과 생기 있는 목소리가 제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몇 달간의 구애 끝에 결혼을 하고 우리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고된 어부의 아내로 살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집안일과 아이들 돌보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에게는 2명의 아이가 생겼는데 특히 아들 정우는 건강이 약해 자주 병원을 오가야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들 치료를 위해 번 돈을 쏟아부었지만 힘들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내가 아끼던 반지를 내놓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반지는 결혼할 때 아내가 저에게 받은 유일한 귀한 것이었기에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내는 오히려 웃으며 말하더군요. 이 반지보다 당신과 아이들이 더 소중해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집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들은 서울로 대학에 가게 되었고 딸은 늘 저를 돕고 어촌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들이 서울로 떠난 뒤로도 한동안 주말이면 낚시를 하러 내려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바다 위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웃던 날이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이후로는 내려오는 일이 뜸해졌고 점점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때문이라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했지만 마음 한편은 서운함이 컸습니다. 그러다 제 인생에 가장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내가 없어진 후 집은 너무 조용했고 아내가 메웠던 빈자리가 늘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딸이 자주 찾아와 주며 저를 위로했지만 아들은 점점 더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화로 안부를 물었지만 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대화를 길게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아들이 주말마다 갑자기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날의 저녁 식탁이 모처럼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방문에는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집과 땅의 상황에 대해 자주 물었고
며느리는 필요 이상으로 제게 친절을 베풀며 어색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혹시 개발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동네가 신도시로 개발된다던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였지만 저는 그동안 무심히 넘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아들과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머릿속에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나를 진심으로 챙기기 위해 온 건지 아니면 재산 때문인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한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아들이 정말 나를 챙기는 게 아니라 집과 땅 때문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의심만 하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 부부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방문이 계속됐습니다. 처음에는 한동안 소홀했던 가족 관계가 회복되는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갈수록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아들 부부의 관심과 행동이 진심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주말마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 찾아오는 모습에 기뻐하다가도 아들 부부의 종종 꺼내는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내려왔을 때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버님, 이런 음식은 요즘 서울에서는 아무도 안 먹어요. 콜레스테롤도 높고 건강식이 트렌드인데. 며느리의 말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생선찜과 해산물 요리를 앞에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서 은은히 비치는 경멸감이 서글펐습니다. 마치 시골 촌부를 대하듯 하는 그 태도가 견딜 수 없었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렇군. 제 답변은 짧았습니다. 긴 한숨만이 가슴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아들이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 집이 곧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들의 눈이 이글거렸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날카로운 빛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탐욕이 묻어났습니다. 우리가 좀 알아보니까 이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대요. 미리 계획을 세워두셔야. 말꼬리를 흐리는 아들의 표정에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딸이 찾아왔습니다. 딸은 아들과 다르게 늘 솔직하고 꾸밈없는 아이였습니다. 저와 차를 마시며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오빠가 왜 요즘 이렇게 자주 내려오는지 아세요? 여기 신도시 개발된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딸의 말은 제 가슴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개발 얘기가 사실이라면 아들이 자주 내려오는 이유가 단순히 효심 때문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부터 며느리의 행동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집을 정리하자며 대청소를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이런 오래된 물건들은 정리하셔야죠. 이사 갈 때 걸리적거리기만 할 텐데. 며느리는 부엌의 낡은 찬장을 열어보며 더 좋은 가구를 사야 한다고 말했고 오래된 물건들을 버리자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자기 집인 양 서랍장을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이 집의 가치를 계산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사가 필요하다는 말은 그냥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닐 것 같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은 대화 중에 점점 더 대놓고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상속 문제는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들의 말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두 글자가 아들의 인성마저 재개발해버린 듯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현실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 순간 저는 속이 답답해지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난 아직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지만 아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건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앞에 있는 건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재개발이라는 허상이 아들을 삼켜버렸다는 것을.
이제 아들의 눈에는 오직 이 집의 가치와 상속이라는 글자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창밖의 달을 보며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었을까? 돈이라는 것이 어떻게 피보다 진하게 되었을까? 쓸쓸한 한숨만이 어둠 속으로 녹아듭니다. 며칠 뒤 아들이 이번에는 집 주변을 둘러보자며 저를 데리고 마을 어귀까지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여기 보세요. 도로가 넓어지고 있잖아요? 아들은 마치 부동산 중개인처럼 손짓하며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들뜸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들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30년 전 아내와 함께 이 좁은 흙길을 걸으며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걱정을 나누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기 새로 생긴 가게들도 보이시죠? 이제 여기도 서울 못지않게 발전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땅값도 아들의 입에서 우리 땅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이제 추억도 정도 보이지 않는 걸까? 오직 숫자로만 보이는 걸까?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푸른 물결을 보며 아이들 키워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뗐던 마당, 딸아이가 처음 자전거를 탔던 골목길, 지금은 하늘나라로 떠난 아내와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마시던 커피 한 잔의 향기까지. 아버지, 왜 그러세요? 피곤하세요? 아들의 말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아닌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부동산 설명을 끝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아버님, 산책 즐거우셨어요? 이제 동네가 많이 발전하잖아요. 근데 이 집은 너무 낡았는데. 며느리의 말꼬리가 흐려졌습니다. 며느리의 눈동자는 이미 집 안 곳곳을 헤집고 다니며 가치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시던가. 아니면 차라리 새 아파트로 이사를.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모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환하게 웃으며 아버님,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라고 하던 그 미소는 어디로 갔을까? 아들 부부가 정말 제 걱정을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뒤에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고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 조심스레 계획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재산을 위한 것이 아닌 사랑을 위한 시험이 될 것입니다. 방 안에 켜진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을 지켜보며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 부부의 주말 방문이 더 잦아질수록 그 안에 담긴 진심이 궁금했습니다. 과거에 아들은 제가 아프다고 하면 밤을 새워 병간호를 하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태도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처음에는 다정한 말과 미소로 저를 대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오랜만에 가족 간 화목인지 아니면 숨은 속셈이 있는 것인지 알기 위해 저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며느리에게 작은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며느리야, 마당에 있는 물건들 좀 정리하는 걸 도와주겠니?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던진 작은 부탁. 며느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네, 아버님.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입술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마당으로 나가 몇 개의 물건을 대충 만지작거리더니 금세 손을 털고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이런 건 오빠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기엔. 말끝을 흐리는 며느리의 표정에서 역겨움이 묻어났습니다. 시골 촌부의 낡은 물건을 만지는 것조차 불쾌한 듯했습니다. 이렇게 부탁한 것이 아들 부부에게 짐이 되었던 걸까? 아니면 이마저도 귀찮은 일로 여겨지는 걸까?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알겠다. 그럼 내가 차차 정리하마. 이후로 며느리는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내려온 날 일부러 건강이 좋지 않은 척 연기를 해봤습니다. 밥을 거의 먹지 못하고 얼굴도 핏기 없이 창백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아들아, 어지럽고 속이 안 좋아서 혹시 병원에 좀. 아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곤란한데요. 서울에서 오느라 피곤해서. 며느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그냥 가면 안 되고 예약을 하셔야. 핑계였습니다. 모든 게 다 핑계였습니다. 한때 제가 감기만 걸려도 밤새 병간호하던 아들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타임만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반응에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정말 바빠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저를 돌보는 일이 아들 부부에게 번거로웠던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괜찮다. 다음에 혼자 다녀오겠다. 며 말을 마무리했지만 그날 저녁은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과거의 아들과는 너무나 달라진 모습에 가슴 한편이 시려왔습니다. 다음 시험은 아들 부부이 가장 관심 있어 보였던 재산 문제를 직접 꺼내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내려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뜸을 들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요즘 자주 오는 걸 보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이 번쩍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그저 걱정돼서. 며느리의 말은 가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상속 문제는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대요. 나중에 다들 편하게. 편하게. 아들 부부에게 편하다는 말은 곧 이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탐욕이 번득였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며느리의 말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들 부부의 눈앞에는 오직 재산이라는 두 글자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말은 겉으로는 저를 위한 것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안에 숨은 속내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챙기고 있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을 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저를 찾아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울에 오셔서 저희와 같이 사시는 게 어떠세요? 요즘 혼자 계시는 거 보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서울로 오시면 저희가 다 돌볼게요. 겉으로는 관심 어린 제안이었지만 저는 이미 그 속내를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집과 땅을 노리는 독수리의 날카로운 발톱이 아들의 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다. 내 자식들은 이미 오래전에 떠나갔구나.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그저 욕심이라는 괴물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기로, 그리고 이 상황을 정리하기로 말입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에 대한 의심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저는 아들 부부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험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앞으로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주말마다 내려오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활기차게 느껴졌지만 저는 이 분위기 속에서도 무언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밥을 먹는 중에 일부러 상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희가 요즘 상속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말을 꺼내자마자 며느리의 젓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눈동자가 순간 크게 떠졌다가 이내 가식적인 미소로 가려졌습니다. 혹시 이 집이나 땅에 대해 특별히 원하는 게 있니?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가 서둘러 말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그런 걸 바라고 올 리가 있나요? 하지만 며느리의 웃음은 어색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연습한 연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아버님이 편히 지내셨으면 해서. 며느리의 말끝이 흐려질 때 아들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건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잖아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숨기려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이미 이 집과 땅을 자기 것인 양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가족끼리 다투지 않고 가족, 그 단어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가족에게 가족이란 단어가 이렇게 차갑게 변해버린 걸까? 편안하게 해결될 수 있잖아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편안이란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들 부부가 말하는 편안은 결국 돈과 재산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 부부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홀로 식탁에 남아 차가워진 국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내내 들었던 걱정과 효도, 편안이란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모든 달콤한 말들 뒤에 숨은 칼날 같은 욕심이 보였습니다. 어둠이 깊어진 부엌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은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재산이란 글자에 눈이 멀어버린 낯선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도, 시험해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내려왔을 때 저는 일부러 다른 이야기를 꺼내 보았습니다. 너희 동생이 그러더구나. 이 땅에 작은 창고를 지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어떻겠냐고. 나도 그게 나쁘지 않은 생각 같더구나.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창고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평소에 점잖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계산기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표정만이 남았습니다. 요즘 개발 소문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땅을 써버리면 나중에 큰 손해예요. 아버님은 그런 걸 모르시니까. 며느리의 말꼬리가 흐려졌지만 그 속에 담긴 무시와 조급함은 선명하게 전해졌다. 아들도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동생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냥 저희한테 맡기세요.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그 말 속에 담긴 오만함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땅, 내 재산을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이야기하는 모습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들 부부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이 땅이 이미 자신들의 소유나 다름없다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말을 들으면서 제 가슴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아들 부부의 태도가 명백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제게 재산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차를 마시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계시는 건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다들 작고 편한 집으로 옮기시더라고요. 이 집은 나중에 좋은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며느리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제가 가진 것을 손에 넣고 싶어 하는 속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란다. 너희 어머니와 내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만들어 온 추억이 깃든 곳이지. 내가 이걸 떠난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야.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그런 추억도 좋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더 생각하셔야죠. 요즘은 다들 실용성을 따진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버님이 더 편하게 사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며느리의 태도에 저는 처음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건 나도 알지. 하지만 네가 말하는 편안함은 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네가 얻고 싶은 것 때문인 것 같구나. 제 말에 며느리는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더 이상 며느리의 말에 동요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서울에서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떠세요? 며칠 후 아들은 또다시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속에 숨겨진 독을 저는 이미 알아차려 버렸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교묘하게 오가매려는 함정이었습니다. 혼자 계시는 거 보면 마음이 안 좋아서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모시다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아들의 눈빛은 이미 이 집과 땅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일구어온 모든 것들이 아들 부부의 욕심 앞에서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나무들이 달빛에 흔들렸습니다. 저 나무들도 내 마음처럼 흔들리는 걸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요. 아침이 밝자마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 아빠, 새로 시작하려고 해. 이 집을 떠나서 너희 오빠와 며느리에게 더 이상 휘둘리고 싶지 않구나. 네가 도와줄 수 있겠니? 네? 갑자기 무슨, 더는 못 참겠어. 내 오빠와 올케는 내가 아닌 이 재산만 보고 있더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진심, 어린 위로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봄볕이 따사롭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 부부의 달콤한 독에 중독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심을 내린 순간부터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시선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마음속엔 제가 아닌 제 재산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가족이란 이름 아래 아들 부부의 마음을 믿고 싶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제 삶을 아들 부부에게 맡길 수 없었습니다. 제게 남은 건 오직 제 자신과 진심을 보여준 딸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또다시 내려온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아들은 저녁 자리에서 상속과 집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상속 문제를 정리하셔야 해요. 숟가락질을 하던 내 손이 멈칫했습니다. 언제나처럼 그럴듯한 걱정으로 포장된 말이었지만 그 속내는 너무나 뻔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미리미리 정리한대요. 그게 편하다고. 아들의 말꼬리가 흐려졌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이미 이 집과 땅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리품을 앞에 둔 사냥꾼처럼 욕심에 번들거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눌러왔던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편함이란 게 도대체 누굴 위한 거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그게 저는 그저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둥대는 모습이 가엾으면서도 한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정말 순수하게. 순수하다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순수함이란 게 얼마나 위선적인지 이제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제 그만두자. 내가 떠나기로 했다. 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그리고 너희가 그토록 탐내던 이 모든 것들에서 말이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너희 눈에는 내가 보이긴 했니? 아니면 이 재산만 보였니? 식탁 위로 찬바람이 스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 부부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라. 너희의 진심은 이미 너무 많이 보여줬으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후 저는 딸을 불렀습니다. 딸은 제 결정을 듣고 잠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이렇게 하셔야 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형광등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오빠가 그래도 가족인데.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욕심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모든 걸 참아내는 게 옳은 걸까? 네 오빠와 올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아닌 내가 가진 것만 보고 있더구나. 딸은 흐느끼며 제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는 아빠 행복하실 차례예요. 몇 주 후 저는 딸과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크지 않았지만 혼자 살아가기에 충분한 공간이었고
무엇보다 평온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간섭에서 벗어나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바닷가를 거닐며 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생겼습니다. 아들은 몇 번 전화를 걸어와 다시 찾아뵙겠다고 했지만 저는 아직 만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뵙고 싶은데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계산이 빗나간 것에 대한 당혹감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 내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보자꾸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바다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침이면 바닷가를 거닐고 작은 베란다에 화분을 놓아 꽃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끔 외로울 때면 딸이 보내주는 문자 한 줄이 위로가 됩니다. 아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주말에 뵈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저의 오랜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자라났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달콤한 거짓말에 상처받지 않아도 되고 며느리의 계산적인 눈빛을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은 오래전부터 예정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면 한 번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사연을 듣고 떠오르는 경험이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